진 스크리닝입니다. 신한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. 이호석 PB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이호섭입니다. 예, 오늘 시장 장 초반 30분 이제 지났는데 뭔가 좀 명확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시간 명확하게 스크리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장의 핵심부터 짚어주실까요? 네,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깊어지는 갈등의 골짜기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갈등의 골짜기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? 네,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죠. 수요일 이틀 전에는 이제 대외 변수가 이제 내부 변수보다 더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씀드렸는데, 뭐 그것의 연장선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갈등이 발생했는데 그 골짜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. 저희는 그런 깊어지는 갈등에서 기회 요인을 찾을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적 우려가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. 간밤에도 그랬었죠.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현재 뭐 미사일을 더 쏜다 안 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이게 국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라고 하면 이런 전쟁 리스크들이 사실은 확전되어서 뭐 글로벌하게 퍼진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특정 섹터들에 있어서는 이제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, 해운 쪽이 될 건데요. 뭐 이런 업종들이 시세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은 미중 갈등인데요. 미국이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체에 대한 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재가 약 덤핑 판정을 내린 데 있어서 370% 정도 되더라고요. 우리나라가 3% 정도 되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그 덤핑 마진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 반사 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결국은 갈등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 국내의 수혜주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또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가 이제 기업 가치를 208조 원대로 인정을 받으면서 8조 7천억 원 자금 조달을 했었거든요.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었죠. AI라는 것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, 그리고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의무보호라든지 부정은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은 이게 돈이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다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기업 가치를 이 정도로 인정받는 오픈AI가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 6만 원 유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난 수요일에도 5만 9,900원까지도 잠깐 봤었고요. 6만 원이라는 것이 결국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라운드 넘버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앞자리가 바뀌게 되면은 추세가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6만 원 유지하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. 최근에 이제 징검다리 연휴로 인해서 수급에 계속 공백이 생긴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다음 주에도 수요일 날 한글날 휴일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틀 정도, 오늘부터 하면은 3거래일 정도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6만 원 유지에 대한 좀 집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이라크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 전쟁 관련해서 이제 해운주를 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. 미국 항만노조가 사흘 만에 이제 파업을 종료를 했거든요. 생각보다 기간이 되게 좀 짧았습니다. 그래서 해운 관련주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전지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해운 관련주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장에 반도체도 엔비디아 효과 받으면서 몇몇 또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거기에다가 의약품 쪽으로도 강세 흐름 나타내는 종목군들도 있고 상당히 좀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느낌을 받는데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을지 오늘 장에 대응 전략 세워주신다면요? 네, 오늘을 저는 제 컨셉은 뭐 갈등의 골짜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뭐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이스라엘 이란 관련주입니다. WTI 가격이 5.1% 간밤에 급등을 했었거든요. 결국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관련주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흥구석유,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의 덤핑 판정이 내려지면서
국내에서 이제 반사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생기거든요. 결국 이제 비철금속 테마로 불리는 이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남선알미늄, 조일알미늄 그리고 PJ메탈 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갈등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면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경영권 분쟁, 고려아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가, 영풍정밀의 공개 매수가가 3만 원으로 올라가는 등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거든요.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. 대신에 지금 이런 부분이 있죠. 공개 매수가까지는 부담이 적겠지만 공개 매수가 이상으로 가는 구간부터는 트레이딩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주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왔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매수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거든요. AI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바닥권에 있으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루닉 같은 종목 주목해보자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런데 앞서서 뭐 해운의 항만노조 파업을 종료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변동성이 나타나듯이 중국산 알루미늄 이 얘기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는데 계속해서 좀 갈 수 있다고 보세요? 네. 제가 중요한 말씀을 빠뜨렸네요. 이제 특히 비철금속 관련해서요, 중국 덤핑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, 반사 수혜가 있는 것은 시세가 그렇게 연속성을 띠지 않는다는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단기 대응 위주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, 당부의 말씀 꼭 추가로 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.